안녕하세요. DNA 입시연구소에서 그 자사특목 입시팀에서 자소서 그리고 이제 면접까지 맡고 있는 이태재라고 합니다. 저는 그 PPT 내용 자체가 그 새로 가로로 된 자기소개서 면접 자료하고 동일하니까 필요한 이 앞에 보시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중요한 얘기는 자소서든 면접이든 방금 이명순 소장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자료 자체는 문항이 어떻게 돼 있고 그걸 분석한 내용 같은 것들을 자세히 써놓긴 했지만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올해부터 대입에서 자소서가 없어지는데 십수년 동안 정말 자소서를 미친 듯이 많이 지도를 했습니다. 다원에서도 그 대입에서 가장 많이 맡아왔는데, 해마다 오픈 수업까지 하면은 보통 세 자릿수 학생들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자소서 자체를 정말 많이 맡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고입 자소서가 대입 자소서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회 측면에서는 더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명수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 학생부 내용 중에 고등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이 극히 일부거든요. 극히 일부고 성적을 제외하면은 이제 앞에 창체라고 하죠. 자율 진로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걸 제외하면은 학생부 내용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입에서는 이제 그 평가의 보조자료로서 활용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부 내용을 다 평가를 하는 와중에서 그 맥락을 설명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자소서가 하기 때문에 애초에 쓸 수 있는 건 학생부에 있는 내용만 써야 된다라는 제한이 기본적으로 대입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양식을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고입에서는 전국 자사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세특이 이제 추가로 볼 수 있긴 합니다만, 외고에서는 이제 교과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고등학교에 전달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자체를 사실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대입에서 자소서 수업을 할 때는 자소서는 소설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고입 자소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명칭, 자료에 있는 이 명칭을 찾아보시면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2024학년도 버전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외고들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교육청의 통제 하에서 전형을 치르게 되는 거고, 이 자기주도 학습 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 매뉴얼이라는 걸 2024학년도 버전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평가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지침을 정확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소서라는 것도 아까 보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도 문구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이 표현을 학교가 이제 뒤에 여기 이제 전 과정 이렇게만 돼 있으면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정도 문구만 덧붙여 가지고 사실상 학교들이 만든 거지, 평가 방식은 대원이든 한영이든 다를 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나가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면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상을 받았다라거나 외부에서 좋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쓸 수는 없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제 특히 뭔가 동기 같은 것들을 서술할 때 가족과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만들어가는 내용 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될 여지는 전혀 없도록 이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자기 자소서 면접은 이제 평가 항목이 동일해요. 평가 항목하고 배점이 동일한데,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라는 것이 이제 40점 중에 30점, 그 다음에 인성 영역이 10점 해가지고 3대 1 정도의 비중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과정과 그리고 그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는데, 실제로 자소서에서 핵심이 되는 파트는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대원외고에서 말하는 분량 배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1500자 중에 이제 700자 정도로 쓰라고 돼 있고, 이 제한이 없는, 예를 들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500자 중에 한 900자 정도를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 채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면접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면접에서 좋은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성 영역이나 이런 거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애초에 기술하게 되는 거고, 그에 대한 생각 정도를 물을 수 있는 거지, 그 답변에서 어느 정도 준비된 학생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변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그것이 좋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폭넓게 준비가 돼 있을 때 면접을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원부터 이제 메이저 4개의 외고에 실제 문항을 써놨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시면 본인이 이런 표현을 한영이 추가했다, 아니다, 이 정도의 차이지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인데, 이제 그 뒤쪽에 분량 얘기에서 다시 하겠지만, 결국 띄어쓰기 제외 1500자라는 분량이 얼만큼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500자 얼만큼일 것 같나요? A4 용지로 하면은 몇 페이지가 나올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워드를 쓰기도 하지만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하면 아무 편집도 없는 상태에서 10포인트로 써서 띄어쓰기 제외 1500자를 쓰면은 분량이 얼만큼 나오냐면, 실제로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2꼭지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한 문단, 그 다음에 인성을 한 문단, 4문단으로 구성해서 이제 줄바꿈까지를 포함했을 때 1500자를 대부분은 1498자 이렇게 맞춰요. 여러 번 고쳐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은 A4 한 페이지하고 한 줄 정도 됩니다. 많으면 2줄까지도 가긴 하지만 딱 한 페이지 나오거나 한두 줄 넘나드는 정도. 그냥 A4 한 장 가지고 결국은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반절을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 배분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반 페이지잖아요. 정말 적죠. 정말 적은 내용 그 안에 얼마나 그 물어볼 만한, 궁금증을 유발할 만한 키워드를 제대로 적절하게 집어넣고, 그리고 맥락이 잘 설명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면서 하게 됩니다. 이 자소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첫 시간에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학생 개별로 계속 지도를 하게 되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지도를 하고, 그 사이에 뭔가 학생이 찾아보거나 문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첫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을 대면하면서 묻는 질문은 뭐가 하고 싶냐라는 겁니다. 뭐가 하고 싶냐. 나중에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10명을 지도하면 그 중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사실 여름방학 수업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외고에 가고 싶다라는 목표까지는 설정이 돼 있는데, 외고 가서 뭐 하겠다라는 게 없는 상태인 거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는 것은 뭐가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계기가 됐을 만한 학습 과정이나 혹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볼 법한 활동,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는 이런 계열들이 있고 이런 데 나와선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가 이 계열 중에서 관심 있는 계열을 골라봐, 관심 있는 학과를 골라봐, 이런 얘기부터 사실상 시작을 해서 학생이 이제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실제 묻는 것들도 사실 학생 혼자 써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름방학 지나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좀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하고 좀 써봤거나 이런 경우에 들고 오는 것들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혼자 쓸 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서류평가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공부한 얘기를 쓴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질문을 뭘 할 수 있느냐. 내 영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를 4,500자를 써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도 하고, 물론 어떤 질문을 했냐,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질문의 이제 깊이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탐구를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드물어요. 이제 국제 중이나 아주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면은 없기도 하고, 이제 자사 같은 경우에는 세특이 들어가기 때문에 1, 2학년 때부터 학생부를 신경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본 게 없습니다. 해본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면서 내용을 채우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임영수 소장님께서 외국 갈 때도 뭐 생명과학 이런 거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쓰는 걸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외국 가서 결국 성적의 포지션을 결정하는 건 수학 역량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일반고에는 많긴 하지만, 이제 수학적인 역량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물론 그게 이제 면접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700자 전후에 800자 정도를 상정하고 2꼭지나 3꼭지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800자여서 2개를 쓴다라고 하면 400자죠. 400자라고 하면은 문장 수로 보면 6문장, 7문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자료를 찾아봤고, 어떤 생각을 했고, 왜 했고, 이런 것들을 결국 써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도 한 문장 정도로 간추려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분량 제약이라는 걸 고려해서 뭘 보여줄 것인가를 남은 기간 전체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자소서는 한 번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 준비하면서 계속 마지막 날 제출 전날까지 사실상 고쳐나가는 것이 이제 자소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건 쓰기 어렵진 않습니다. 목표가 먼저 설정된 상태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실상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그냥 외고가 아니라 대원외고 혹은 환영외고에 명확하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에서 이제 학교의 어떤 특색 프로그램이나 뭐 대원외고 하면은 떠오르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뭐 브로셔나 이런 데 소개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어학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환영이라고 하면 뭐 진로심한 스터디랄지 이런 식으로 학교 특성이 드러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떤 동아리에 참여해서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잘 나온 상태에서 이걸 쓰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성 영역 부분에서는, 인성은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보고, 이 문구 자체는 뭐 봉사활동을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이게 이제 과거에 바뀌기 전에 대입에서의 인성 영역 자소서 문항이었습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라고 해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리더십이냐 봉사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정보가 상당히 제약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들은 학생부가 고등학교에 전달이 됩니다. 이 창체에서 보통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맨 끝에 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 임원을 했다든지 학급 임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리더십하고 봉사를 둘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봉사로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뭐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봉사,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면하는 봉사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최우선으로 써주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를 써준다. 근데 이 양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양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 리더십이나 봉사라는 게, 봉사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리더는 했다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만, 꼭 리더의 자리에서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을 받는 봉사활동에서만 배려심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작성하는 데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내가 배려심이나 혹은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장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리더십이나 봉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다. 이게 제가 말한 한 구절 한 구절이 한 문장 정도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쓰면은 쓸 수 있는 분량이 끝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소서는 어떤 진로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 두 꼭지 혹은 세 꼭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처음이자 끝이고 면접 과정에서도 변별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지침으로는 순서대로 반드시 써야 된다. 이거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돼 있고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사실상 진로 목표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쓰면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 다음에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인성이라는 순서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문단을 구분해주면서 쓰면 될 뿐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다른 학교는 안 하는데 이제 대원하고 명덕만 분량을 예시로서 700자, 400자, 400자를 제시를 해줘요. 이게 없으면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훨씬 더 길게 쓰는 게 좋습니다. 좋긴 합니다만 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어기지 않는 선에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좀 늘려서 800자 가까이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300자대로 인성하고 이제 그 지원동의 및 진로 계획을 만드는 것을 저는 이제 지도할 때 유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붙고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상 룰처럼 인식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입에서는 자소서를 반말로 씁니다. 왜냐면은 대입에서는 전부 다 또 경어로 써요. 근데 이 없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분량 제한 때문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고 하면은 2자씩 차이 나는데 문장 수가 이제 30개다라고 하면은 그게 60자를 차지하는 거고 2문장 분량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약간 이게 내가 평가받으려고 하는데 반말 쓰는 게 맞나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반말로 모든 학생이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서 최대한 1500자를 꽉꽉 채워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원수 소장님께서는 이제 B가 한두 개 있다라고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작년 1.5라는 그게 작년에 이제 넘을 것 같은데 안 넘고 어떤 학교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영어 B 같은 경우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하나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내 경쟁자들 대부분은 영어가 이제 A가 꽉 채워진 학생들이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점수는 몇몇 학생들이 4점 정도를 깔고 들어가서 면접에서 커버를 해서 합격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으로 결판이 나는 그런 구조죠. 국어나 사회 같은 경우는 1.5가 넘었을 경우에 떨어뜨리는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점수 자체가 깎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학생을 우선해서 1차에 붙일까를 상정하는 것일 뿐이지 만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실제로는 적절한 지원을 했을 때 결판이 나게 되는 거고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요강 자체에 서류평가도 면접 점수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같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면접은 이제 연습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말주변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은 정말 그 예상 질문을 우리가 다 뽑아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주변이 없는 학생도 훈련을 통해서 툭 치면 나오는 수준으로 해서 전혀 문제없이 면접을 보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 면접 평가 내용을 결정하는 건 좋은 질문을 받게 만드느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요. 거기서 문제를 뽑아줘요. 그걸로 연습을 시켜봐요. 그리고 너무 답변이 평이하게 되면은 좀 더 수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학생이 좀 더 공부를 해도 소화하기 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면 좀 더 수준을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의 상태를 계속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자소서 면접은 쭉 연계해서 그냥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과정 처음에는 면접을
같이 하진 않긴 합니다만 그 다음 과정에서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는 계속 자소서를 같이 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학교별로 면접 방식 자체도 이제 교육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방이 2개냐 3개냐 이런 정도의 차이인데 이제 아까 대원외고의 특성은 약간 격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라는 정도여서 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영을 좀 더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원은 이제 4개, 뭐 여기 그리고 이제 뭐 대일은 6개까지도 주고 하지만 한영 같은 경우에 면접실이 3개고 각 2분씩이에요. 각 2분씩이고 이제 추가 질문이 나올지 아닐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분을 거의 꽉 채워서 답변을 준비하게 되는데 다른 학교는 1분 정도 준비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1분을 얘기하는 거하고 2분을 얘기하는 건 학생들이 느끼기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4-5문장 정도, 5문장 정도 말해야 1분 정도가 구성이 되는데 그 2배를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꼬아서 나오진 않긴 합니다만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영을 의외로 어려워하기도 한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고 크게 다를 바는 없긴 합니다만 뭐 문제를 미리 질문을 던지느냐 아니면 10초 질문 보고 내가 답변하느냐 미리 준비 시간을 보고 답변하느냐 아니면 그냥 묻고 대부분 끝나느냐 아니면 꼬리 질문으로 압박하느냐 이게 이제 네 학교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뭐 이거는 준비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은 아까 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현재는 원서 접수 일정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요강은 언제 나오냐면 작년 기준 재작년도 동일했고 그 대원외고 기준으로는 8월 말인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늦죠. 상당히 늦는데 애초에 이 일정으로 갔을 때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뭔가 서류 제출 후에 1단계에 합격해야 자소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류 합격하는 거 보고 자소서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일정을 고려를 안 하면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뭐 이틀 뒤, 뭐 5일 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된 상태에서 원서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보통 따라가는 수준을 생각하면 늦어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자소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아마 수업 일정은 5월 거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그 대체유무일 5월 29일하고 6월 5, 6일에 해가지고 자소서 초안 작성 그리고 이제 독서 관련 수업 그 다음에 이제 탐구 보고서 작성 수업 있고 저는 이제 그 외국국제고 자소서 초안 작성 수업하고 인문사회 탐구 보고서 수업을 앞에 이명순 소장님하고 같이 맡게 됐습니다. 이제 사실 뭐 좀 아주 지금 시작하면 좋은 거지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름에 시작한 학생들이 제로 상태에서 와요. 제로 상태에서 오면은 관심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관심이 있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라는 걸 듣고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검색하는 것부터 자소서 쓰기를 시작하는데 물론 그 시기에 해도 늦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이제 가능성과 그 깊이를 더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쓰면서 그 고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탐구 결국은 최소 2개 이상의 깊이 있는 탐구 책과 뭐 기사 그 다음에 뭐 영문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한 탐구 보고서를 2개 정도는 실제로 써봐야만이 그 격가지로 그냥 인터넷 검색에서 관련된 정보를 아는 정도로만은 뭔가 이 깊이 있는 답변으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탐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탐구 주제를 선정해서 실제로 탐구 과정을 경험해보고 내가 이것저것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종합해서 소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거나 아니면은 곧바로 이제 그 수업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거나 이제 다른 수업도 있긴 합니다만 독서 수업을 워낙 이제 이슈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과 주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과 학생들 제가 고등학교 학생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부 관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 인공지능, 챗GPT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어떤 활용 가능성, 어떤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고2, 3들이 다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고입하고 대입을 같이 지도하면서 느끼는 게 고입에서 쓰는 탐구 주제 수준이나 깊이가 대입에 비해서 결코 딸리지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서울대 의대 가고 그다음에 경영 가는 학생들 자소서 수준보다 그 고입 자소서 수준이 탐구가 훨씬 어려운 게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고입 과정에서 어떤 면에서는 준비된 학생을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고입에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고입하는 과정에서 책을 반드시 포함하게 될 건데, 책을 읽고 탐구한 그 내용은 이게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자소서만 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재활용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써먹어도 되는 수준으로 우리는 결국은 그 자소서의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수업 일정에 대해서는 학원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그 교육부의 교육청의 매뉴얼 부분에서 이제 학생부에 어떤 부분이 실제로 전달되는가만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반영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국 국제부 전형용으로 뽑게 되면은 딱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출결사항까지는 볼 수 있고, 창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수상이 일단 빠지죠. 수상이 일단 빠지고, 창체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3학년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 분야에 뭘 썼는가는 이건 대입도 마찬가지인데, 이것 빼고는 창체, 내가 이제 학교 프로그램에 뭘 참여했고, 동아리는 뭘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충실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전달이 되고 여기서 크게 변별력이 발생하진 않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봉사실적이에요. 봉사실적은 그대로 전달이 되고, 대입은 이 봉사실적이 이제 외부 봉사가 전달이 안 되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근데 고입은 그 지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봉사까지도 이제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여기 이제 영어하고 국어하고 사회 해서 ABC 등급만 써져 있고, 그 아래 과목별 500자씩 있는 세특은 고등학교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 실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잘 살려줘야 되는 거고,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서 채워줘서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유학기는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성적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소서에서 살릴 만한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가 들어갑니다. 독서는 1, 2학년 때 좀 신경을 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는 좀 채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책이 없으면 왜 안 읽었냐라고 물어봐요. 왜 안 읽었냐라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좀 채워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의견은 3학년 걸 제외하고 1, 2학년 것이 들어갑니다. 이미 2학년까지 내용은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학생부의 내용 자체가 변별력을 갖지 않는 구조라는 걸 이해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돌아와서 이건 자료에 실려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뽑아보고 이걸 연습을 시켜보고 고쳐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 수업에서는 자소서랑 이런 형식으로 이제 엑셀에 정리하고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면서 결국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234자 분량 정도를 보면 글씨를 키워놨기 때문에 상당히 길긴 합니다만 결국은 4문장 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다큐로 보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이 안에만 하더라도 내가 이제 관심사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활용한 자료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책이 어떤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인상 깊었던 내용이랄지 아니면은 이런 식의 질문이 뻗어나갈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보통 우리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대입에서도 그 외국에 실제 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탐구를 할 때 논문을 읽습니다. 논문을 읽는데 그 대단한 건 아니에요.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논문 등재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걸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데, 학술지에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몇 페이지 돼 있는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어떤 공신력 있는 자료, 학생들이 실제로 저하고 같이 탐구 주제를 정해나간다고 하더라도 책을 제외하면은 전부 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찾게 되는데, 공부는 그걸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공신력 있는 자료를 결국은 찾아서 확보를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책, 기사, 통계, 논문, 그 다음에 실제 하는 걸로 본다면 이제 설문조사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해줘서 그 내용들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활동이나 아니면 영어로 관련된 자료를 소화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실제로 뭐 그 인성 부분은 여기 이제 334자 정도로 돼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은 물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이나 한영을 실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 묻는 것들이 자소서에만 쓴 것이 아니라 제 자료에서도 앞에 좀 실어놨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질문, 그냥 뭐 친구를 도왔던 경험이 있느냐, 학교의 인재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수학이 중요할 텐데 수학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이제 대원에서 실제로 물었던 거고, 한영에서도 영역별로 하나씩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거에서 더 묻고 싶은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리더십을 썼으면 봉사에 대해서 묻는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 영역은 명확하게 사실상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인성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충실히 준비해 놓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최종 합격까지 잘 같이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